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중국은 이번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 자신들의 로봇 기술이 얼마나 발전해 있는지 뽐내고 싶은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래서 외신 기자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메인 미디어 센터 식당을 로봇 식당으로 꾸몄고 투명 유리를 통해 로봇이 음식을 만드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늘에서 쟁반이 서서히 내려오고 음식이 배달됩니다. 마치 예전에 한국에서 인기 있었던 예능 프로그램 쟁반 노래방처럼 음식이 배달되는 모습에 상당수 기자들이 이 장면을 보고 극찬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받아본 기자들은 곧바로 욕설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음식의 질이었습니다. 돼지고기 덮밥에는 돼지고기가 거의 없고 뼈가 절반 이상입니다. 반찬이라곤 자차일 뿐입니다. 중국이 기대했던 기사의 제목은 중국의 혁신적인 비대면 로봇 식당이었지만 이런 밥을 먹은 외신 기자들은 로봇이 만들어서 그런지 양심이 없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전했습니다. 900원짜리 삼각김밥 2개 정도 분량의 밥에 뼈만 가득한 덮밥 한 그릇이 무려 10,000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자들이 묵는 중국 호텔의 룸서비스로 제공되는 장어덮밥도 마찬가지입니다. 밥 위에 올려져 있어야 할 장어는 어디로 가고 파만 덩그러니 얹어져 있습니다. 장어는 잘게 썰어져 밥 속에 아주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가격은 16,000원이나 합니다. 이름은 돼지고기 덮밥인데 돼지고기는 거의 없고 이름은 장어덮밥인데 장어는 거의 없는 음식. 이런 음식을 먹어야 하는 기자들은 당연히 4년 전 평창올림픽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시는 장면은 지난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 때 평창 선수촌의 K푸드 플라자에서 판매했던 떡갈비입니다. 당시 가격은 8,000원이었고 떡갈비는 푸짐했습니다. 떡갈비는 한식이지만 함박 스테이크와 비슷해 외국인들도 익숙하게 먹을 수 있었고 올림픽을 찾은 많은 외국인들은 떡갈비에 맥주를 곁들여 먹으며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자국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최대한 푸짐하게 먹거리를 제공했던 한국의 마음 씀씀이가 돋보였던 것이죠. 음식보다 더 심각한 건 중국의 취재 상황입니다. 지난 5일 개막식 현장을 생중계하던 네덜란드의 댄 다스 기자가 붉은 완장을 찬 중국의 보안요원에 끌려나가는 장면이 전 세계에 보도되자 중국의 취재 상황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IOC는 누군가 지나치게 열성적으로 행동한 것 같다. 단 한 번 있는 일이라며 요원 개인의 실수로 무마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댄 다스 기자는 추가 폭로를 내놓았습니다. 보안 요원 외에도 또 다른 사람은 우리들의 조명을 훔쳐갔다. 우리가 뭐가 잘못이냐고 질문했지만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하지 못했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외신 기자는 중국에서 강도를 당한 셈이 됩니다. 해외 언론들은 이 사건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외신들은 이 사건이 해외 언론에 대한 중국의 억압적인 취재 환경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입니다. 중국은 이미 2021년 국경 없는 기자회의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180개국 중 177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올림픽을 찾은 외신들에 대한 중국의 언론 탄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베이징 올림픽 첫 메달의 주인공이 탄생한 지난 5일 장자커우 크로스컨트리 경기장은 첫 메달의 주인공을 취재하기 위해 수많은 취재진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조직위는 경기 시작 15분 전에 믹스드존에 들어갈 인원을 발표하겠다는 의사를 전해 현장을 방문한 기자들을 당황시켰습니다. 게다가 약속한 발표 시간이 되었지만 아무런 발표도 없었습니다. 참다 못한 외국 기자들이 담당자에게 거센 항의를 했지만 결국 경기가 시작된 이후에도 어떤 것도 결정되지 않았고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한 외신 기자들은 TV로 경기를 지켜보며 발만 굴러야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 현지에서 불만이 계속 쌓이자 외신들은 어이없는 판정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쇼트트랙 사태를 자세히 보도하며 한국을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외신들은 한국의 곽윤기 선수가 쇼트트랙 2000m 혼성 계주에서 터치를 하지 않는 중국 선수가 실격을 당하지 않고 결승에 오른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판정이라며 작심 발언을 하자 이 내용을 보도하면서 한국의 입장을 옹호했습니다. 이준서, 황대현 선수와 헝가리 샤오린 선수가 실격하고 중국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한 경기에 대해서는 일제히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경기라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혼돈의 레이스 끝에 중국이 금메달을 획득했다. 세계 기록 보유자인 황대현이 실격했다. 공식적인 실격 이유는 늦은 경로 변경이지만 자세한 설명은 없었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외신들마저 입을 모아 혼란스러운 경기였다고 평가한 경기는 쇼트트랙만이 아니라 같은 날 스키점프 경기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스키점프 혼성 단체전에서는 독일, 일본,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등 4개 팀 여자 선수 5명이 헐렁한 스키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실격 처리됐습니다. 이날 독일의 카타리나 알트하우스 선수는 눈물을 흘리며 11년 동안 스키점프를 하면서 여러 번 검사를 받았고 단 한 번도 실격을 당한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표출했습니다. 이처럼 베이징 올림픽에서 계속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올림픽의 공정성이 훼손되자 지금 SNS상에는 이게 올림픽 정신이냐, Justice for Korea, 한국을 위한 정의라는 글귀가 해시태그와 함께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베이징 올림픽 로고를 패러디한 눈뜨고 코 베이징 2022 포스터도 공유되고 있습니다. 남자 쇼트트랙 1000m 준결승에서 황대현, 이준서 두 선수가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나란히 실격을 당하자 당일 전세계 소셜미디어에는 Justice for Korea 라는 문구를 해시태그로 단 게시글이 빠르게 번졌고 트위터에는 5시간 만에 10만 개가 넘는 해시태그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2014 소치 겨울올림픽 쇼트트랙 계주 금메달리스트인 박승희는 눈뜨고 코 베이징 2022 포스터와 함께 이 기분을 또 느낄 줄이야, 그것도 2배로 라는 글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했습니다. 박승희는 소치 올림픽 1000m 결승 경기 결승선 직전에 중국 판커신에게 신체를 붙잡히는 방해를 받은 바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리더 RM도 황대현 선수의 경기 영상을 게재하고 박수와 엄지척 이모티콘을 달았습니다. 이 영상만 보아도 황대현 선수가 얼마나 멋진 경기를 했는지 알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자 이를 본 중국 네티즌들의 댓글 테러가 이어졌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RM의 개인 SNS 계정에 구토 이모티콘을 남발했습니다. BTS 공식 SNS에는 영어로 We hate BTS, 우리는 BTS를 증오한다 라고 쓴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전세계 BTS 팬들이 한국을 옹호하며 중국에 참교육을 시작했습니다. BTS 글로벌 팬덤 아미는 품위 있게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미가 나서자 중국인들이 달았던 구토는 사라지고 순식간에 BTS를 상징하는 보라색 하트가 가득 채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중국 네티즌들의 악플 세례도 한풀 꺾이고 말았습니다. 중국이 BTS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전 세계 아미들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중국은 올림픽 무대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들고 전 세계에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전 세계인들은 오히려 한국을 지지하며 중국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금메달 하나를 위해 국격을 내다 버리는 행동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